멋진 음식에는 와인과 마리아주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도 와인 같은 뉴스와 정보가 어우러지면 품격이 올라갑니다.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 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오늘은 고령층의 서울시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논란은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요새 더욱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시를 담당하는 김보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시 담당하고 있는 전국사회부의 김보미 기자입니다. 이 서울시 고령층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요새 이야기가 더욱더 나오는 배경이 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제 무임승차 제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정도 정말 많이 오르는. 네,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8년 만에 요금 인상이에요. 근데 인상폭이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요금 인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교통 약자 무임승차 제도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금을 덜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임승차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물가는 계속 지속 상승해 왔었는데 한동안 좀 잠잠했던 교통요금 제도가 갑자기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한테 돈 좀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부는 또 서울과 같은 지자체, 특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부자인 이런 서울시가 너네 왜 달라고 하냐, 우리 못 해준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지금 이런 논쟁이 좀 촉발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자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재정이 사실 상당한 수준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하기로 했었나요? 네네. 국회에서는 합의가 됐다. 국토위에서는 그게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면서 본회의에서 무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그 발언도 이런 걸 언급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제 뭐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 그 무임승차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또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이 제도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건지 좀 그 배경과 역사가 좀 궁금한데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 고령층의 무임승차 제도 언제부터 시행했던 건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지하철의 경우는 1980년에 처음 70세 이상 승객들을 그때는 대상으로 70세였었나요? 네, 그 요금도 절반만 깎아주는 형태로 할인을 지금과 좀 상당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지하철 자체가 서울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다른 지역도 있긴 했지만 서울에만 몇 개 노선이 운행 중일 때였고 당시에는 이제 근거 법령은 있지 않아서 이제 경로 우대 차원에서 네, 그렇죠. 이제 고령자들에게 먼저 이 무임승차가 그러니까 이때는 할인 승차였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1년 그 다음 해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만 65세라는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뭐 시내버스, 그다음 국립공원 이런 13개 업종에 반액, 그러니까 50% 할인 50%. 요금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지하철 운임을 100% 할인하기 시작한 건 1984년부터인데요. 이때는 당시에 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그 12.12 구테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네. 약간 선심성 그런 정책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이 문제니까 이게 좀 보전이 안 되면은 이 비용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그 이미 이렇게 고령층의 연령대를 올린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연령을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낸 곳은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시가 올해부터 이제 고령층 시내버스에 대해서 무상 운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버스도 70세로 맞췄으니 이제 지하철도 70세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기존 65세를 70세로 올리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유엔의 청년 기준을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엔은 청년을 18세부터 65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작년은 66세부터 79세다. 그래서 노인은 80세부터다 이런 얘기를 또 사실 유엔의 기준이 좀 생소하기도 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100세 시대가 됐으니 이제 노인의 기준도 좀 다르게 마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구나 서울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네. 사실은 비슷한 고민은 상황에 하고 네, 있겠죠. 처해 네.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대구시가 이 논란의 약간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노인회, 그러니까 이 혜택에 가장 좌우되는 노인들의 어떤 단체죠. 대한노인회하고 토론을 열어서 이 무인승차 연령을 상향할 건지 뭐 아니면 특정 시간에는 돈을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은 꼭 이제 공익 서비스라는 건 대중교통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공익 서비스에 대한 그 거기에 재정을 지원하고 말고의 기준이 있을 텐데 노인은 어디부터 노인인가라고 하는 게 각각 우리나라의 법과 서울시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 하면 몇 살부터 노인인 것 같으세요? 아마 다 다를 것 다 다를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준으로 보면 한 그냥 그 7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연하게 좀 늙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아마 그리고 만약에 70대한테 또 물어보면 또 다른 그쪽으로 대답을 하실 잡고 거예요. 80대로 네. 얘기하실 것 같죠. 그래서 노인의 기준은 아마 각자 사람마다도 다르고 연령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노인이라고 고령층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을 이제 기준 근거로 해서 경로 우대 대상에게 무임승차를 하는데 이 기준도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 기준은 뭐 사회보장제도 이냐 아니면 고용법이냐 아니면 또 사람들의 주관적인 기준이냐에 따라서 좀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 우대 제도나 기초연금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아니면 뭐 돌봄 서비스 이런 모든 제도들은 대부분이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취지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55세부터 올해도 훨씬 더 낫네. 네, 연금을 지급을 하고 또 농지연금 같은 경우도 60세가 기준이고 좀 그럼 달라요.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70세를 기준으로 보는 법은 없는 건가요? 아직은 70세까지 올라간 곳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고령자 고용법이라는 걸 네. 보면 뭐 저희가 은퇴했다라고 네, 하는 연령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정년 은퇴를 하게 되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보는데 또 같은 법이지만 고령자로 정의하는 건 또 55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좀 생기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용 측면에서 노인이 돼서 은퇴를 하는 연령이 60세인데 막상 국민연금은 63세부터 그렇죠. 지급이 3년의 되죠. 텀이 있으니까. 네, 그 기간에 이제 소득 공백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기초연금은 65세가 돼야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나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OECD 같은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보통은 65세를 보는 그치,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게 또 법적 기준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고령층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기준도 실제 이 65세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근데 이게 고령화가 좀 가속화돼서 생기는 어떤 시각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좀 물어봤어요. 실제로 조사한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부터, 그러니까 몇 살부터 노인입니까? 라고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평균 72.6세가 생각보다 나왔다고요. 높네요. 네,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하면 7살 이상 많은 차이가 거죠.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정말 일해서 손을 떼고 은퇴하는 연령은 언제냐? 그러니까 진짜 은퇴한 연령은 언제냐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72.3세. 그러니까 아마 일해서 손을 놓게 되는 시점부터 내가 노인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그때가 되면 노인 일자리 말고는 일을 이제 고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지니까 그렇게 체감을 하는 연령대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진짜 은퇴하는 연령이 72.3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일본보다도 나이가 많은, 일본이 70.8세인데 그것보다 늦은 나이입니다. 훨씬 더 일을 오래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일을 더 한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저희의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태어난 사람은 83세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사회의 문제가 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필요한 재정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1980년에 이 제도를 처음 대통령이 시행하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는 고령층이 7%밖에 안 됐어요. 정말 적은. 네.
네. 2025년이면 한국 전체 인구 중에 20%가 65세 이상이 네. 돼서 5분의 초고령 1이 정말 네. 노령층이 되니까. 저희가 네.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47년이 되면 만 65세 이상, 그 노인이죠. 노인이 37%까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는 일단은 대중교통 요금 자체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다 보니까 높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대상 연령에게 100% 공짜로 태워준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건 좀 제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이제 공적 기관이 공사가 이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민영화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민영화된 부분은 사실은 정부에서 요금을 책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쉽지는 상황이네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을 이제 대상으로 정부 이제 무임승차를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긴 한데 또 미국은 주정부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50%에서 100% 사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고 있고 또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는 돈을 받지만 만 60세, 그러니까 거긴 만의 개념은 없으니까 60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는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시에 그 코로나로 발생한 재정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코로나로 이제 똑같이 지하철 손실이 커지니까 재정을 지원해 줬는데 그 조건으로 든 것 중에 하나가 60세 이상한테 모두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피크 시간대에는 돈을 받아라. 이런 조건으로. 처음부터 영국이 그거를 내세웠던 건 아니었군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 시절에 국가에서 재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런 출퇴근 시간에는 돈을 받는다. 이런 새로운 규정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풀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60세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탈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또 달아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저희도 나중에 그런 논의가 시작될 때 좀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보다 좀 더 낮지만 좀 출퇴 그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조금 상황이 비슷한 게 도쿄인데요. 일본 도쿄인데 일본 도쿄도의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 공사랑 좀 비슷한 운영 형태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패스를 팔게 되는데 저소득층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이제 주고 있어요. 소득을 기준으로. 네,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데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1,000엔만 받고 그 패스를 발급해 준다면 주민세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한 20,000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내야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의 기준은 아예 없는 나이는 건가요? 70세가 기준이 됩니다. 70세 이상인 저소득층에게 네. 이거를 할인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용어에서부터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 경로우대 무임승차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로우대 무임승차라는 걸 딱 들었을 때 무임승차에다는 그런 우리가 그냥 무단으로 상차한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요새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경로우대는 빠지고 고령층 무임승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단으로 탄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면서 이게 복지 정책의 느낌이 점점점 이렇게 누군가가 지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용어에서 오는 혼란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가 이제 경로우대 대상, 그러니까 무임승차에 적용이 되는 경로우대 대상을 뭐 65세에서 68세 70세 뭐 이렇게 해서 대상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제도가 도입됐었던 1980년대부터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임승차 논란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복지의 개념도 굉장히 인식이 떨어지는 시점이었으니까 뭐 국가나 지자체에 돈을 쓴다, 세금을 쓴다라는 측면이 더 부각돼서 경로우대라는 말이 좀 점차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어떤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서울연구원에서 만약에 70세로 올리면 어떨까? 아니면 뭐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전 7시에서 9시 출근 시간이죠. 그다음에 오후 6시에서 8시 퇴근 시간. 이때 고령층에게도
돈을 받는다, 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한 연간 400에서 5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수익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무임승차 손실, 지금 나고 있는 손실의 한 13에서 16% 정도를 이제 커버할 수 있다. 적자를 커버할 수 있다. 네, 그런 정도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만 70세로 정말 연령을 올리면 올리면, 어떨까? 예. 네, 계산을 해봤더니 한 연간 900억에서 1,200억 정도 수익이 더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돈은 아닌 네, 거죠. 예. 그래서 무임승차 손실을 이제 70세로 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한 25%에서 35% 정도의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좀 그 법적인 게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고령층의 그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재정은 지자체가 내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기준을 바꾸는 거는 서울시의 시행령인 건가요? 노인복지법에 사실 경로 우대 조항이 있고 거기에 65세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사무이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치인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네. 법에 기대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못 바꿀 것 같고 제 네.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든 어디든 도시에 있는 기본 인프라를 만들 때 일정 부분의 재원을 지원하고는 있긴 하지만 운영에는 국가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될 지방 사무이고 연령 조정이나 아니면 언제 돈을 받을지 이런 것도 지방에서 알아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시행하면 된다라고 지금 약간 입장이 좀 다른 서로 측면이 핑퐁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대 갈등과 보편복지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이야기 잘 풀어주셨는데요. 오늘 그 시소에 처음 출연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방송은 어렵군요. 신문 기자인데 네. 왜 이런 거 시키시는지. 네네. 앞으로도 그래도 자주 불러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시사 소믈리에 임지선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시키는지 이거 꼭 넣어주세요. 시청에서 보고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좋아할 거야. 좋아할 거야.